안녕하세요. 시작좋은TV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주제는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대인, 임차인 누가 유리할까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실무에서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요. 또 이제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사실 용어가 헷갈릴만 합니다. 자, 간단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기존에는 1개월 전까지인데 이제 2개월 전까지 미리 통지를 해야 되는 거고, 임대인, 임차인 연장뿐 아니라 계약 해지 혹은 연장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때는 2개월 이내가 지났어요. 예를 들면 한 달 반 남았어요, 계약 만료가. 그랬을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기간으로 접어들어서 자동으로 연장이 됐다고 보면 되는데,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겁니다. 자, 예를 들면 주택은 기본적으로 2년 계약을 많이 하고 상가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죠. 뭐 개별 합의에 따라서 5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고 뭐 3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으로 알고 계신데, 동네마다 달라요. 어떤 동네는 주택 1년 하고 어떤 동네는 상가 2년 하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서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알고 계신 부분들은 내가 상가 2년 계약했으니까 묵시적 갱신 됐으니까 또 상가 2년이네, 연장됐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거는 아닙니다. 자, 이거 알아두시면 돼요. 주택은 최초의 계약 기간이 몇 년이든 우리가 묵시적 갱신 넘어갔으면 기본 2년인 겁니다. 2년 단위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요. 상가는 몇 년 계약했든 묵시적 갱신은 1년 단위로 갱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게 특별법인데 민법이 아닌 특별법에 준용을 해서 이 민법 위에 있는 특별법에 준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만든 법률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 때는 이 기간만큼 연장이 된다라고 일단 첫 번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임대인, 임차인이 누가 더 유리할까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영상 보시면은 아마 임대인 분들은 또 앞으로 해결책을 또 찾으실 거고, 임차인 분들도 해결책을 찾으실 것 같은데, 자, 저는 뭐 양쪽 누구 편에 드는 게 아니라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묵시적 갱신일 때는 결론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면 똑같이 임차인한테 그 계약 기간 동안 나가라고 할 수가 없고요. 특이사항이, 우리 예외사항 있죠. 뭐 월세가 밀리거나 뭐 무단 전대차하거나 이런 불법 용도 외에는 특이사항 없이 나가라고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계약 기간 묵시적 갱신일 때는 임차인이 언제든 퇴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새로 계약서를 써서 기간 내에 나가는 위약이 아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 기간에는 임차인은 똑같은 권리를 보호를 받으면서도 언제든 퇴거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3개월 이후부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생긴다라는 게 법적인데, 일반적인 실무에서는 3개월 이내에 보증금을 빼주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새로 구할 필요도 없죠. 왜냐? 임대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을 한 게 아니라 기간 내에 위약을 해서 나간 게 아닙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됐을 때는 계약서를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언제든 나간다고 하면 3개월 이내에 보통 보증금 받고 나가고, 새로운 임차인도 안 구해줘도 되고, 또 복비라고 하죠. 중개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새로운 임차인을 이제 임대인이 구하고서 임대인이 또 중개가 되면은 새로운 임대에 대한 중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그게 묵시적 갱신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임대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 법률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 분들은 기간이 만료될 때쯤에 연장계약서를 쓰자고 합니다. 2달 전이겠죠, 지금은. 연장계약서를 미리 쓰자고 해서 금액이 동일하더라도, 혹은 변동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쓰겠지만, 동일한 내용이더라도 계약서를 써다 달라, 써오자, 쓰자, 내가 써오겠다 등등 다양한 경우로 계약서를 준비해 옵니다. 그 임차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시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못하러 써요. 여기서 이제 그런 겁니다. 새로운 계약을 또 한 거예요. 연장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나간다고 했을 때는 임차인이 위약을 하게 된 거고, 그럴 때는 이제 실무 관례상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 임차인이 구하면서 중개 수수료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적겠죠. 신경 쓸 것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 작성 여부에 따라서 권한이 어떻게 임대인에게 부여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좀 달라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유리한 부분에 있다, 묵시적 갱신은 많이 유리한 고지에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문제들로 많은 질문들을 받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아예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면 궁금해하던 분들도 많이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약한 설명이지만 영상을 한번 찍어봤고요. 두 번째로는 묵시적 갱신은 몇 번까지 되냐라는 질문을 제가 댓글에서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댓글이 사라졌는지 최근 댓글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제가 그 댓글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묵시적 갱신은 몇 번까지 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답은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이전 기존의 계약 기간 상관없이 뭐 몇 년을 몇 번을 묵시적 갱신을 했던 다 이제 2년씩이겠죠. 주택은 상가는 1년씩이고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이랑 헷갈려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그거 있잖아요. 뭐 그거 이러면서 중개사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뭐 5년, 15년, 30년 있는데 그건 뭐예요? 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지상권 설정이 있어요. 또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지상권에 준해서 보통 법령을 따르는 그런 권한인데 등기에 찍히는 법률상의 물권은 아닌데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존속연한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견고한 건물 들은 30년, 그리고 기타 공작물은 5년, 일반 건물은 뭐 15년 이런 식으로 연한을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존속기간에 한도가 있어요. 계약이 임료를 얼마 동안 안 주면 계약 해지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지상권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냐면 땅 주인이 있으면 그 위에 지상권 설정을 해서 건물을 올리는 건물주가 지상권자가 되는 거겠죠. 이제 물권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고 이 숫자는 모르셔도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로 빠졌는데 결론적으로 오늘 핵심의 두 가지 내용. 묵시적 갱신일 때 임대인, 임차인 누가 유리할까? 임차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왜냐? 수수료 부담 의무 없고 언제든 퇴거 통지할 수 있고,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 구할 필요 없고 나가면 3개월 이내에 반환 받아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하시려면 계약서를 연장 때 작성해 놓으셔야 임차인이 위약에 대한 지금 말씀드린 수수료 부담, 새로운 임차인 구하는 거, 그리고 기간 내에 나갔을 시에 월세는 계속 내야 되는 거, 뭐 이런 부분들, 세입자를 못 구했을 경우에 이런 부분들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쓰자고 하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묵시적 갱신은 몇 번까지 가능할까? 횟수 제한 없습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최대한 짧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싶고 부족한데도 막 말을 많이 하게 되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